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기 내과 의원을 하고 있는 신이철이라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매주 수요일날 김일봉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면 흥미로운 특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혹시 경동맥 초음파 하고 계시는 선생님 있으시면 한번 손을 좀 가지고 다른 분들은 전혀 안 하시나요? 두 분, 세 분 계시고. 예. 자, 그러면은 안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맞춰서 조금 요점만 추려서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핸즈온이 제일 관심이시잖아요. 우리 김일봉 원장님한테 핸즈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관심인 것 같아서. 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경동맥 그 초음파의 원리는 많이 설명드렸을 겁니다. 블러드 플로우가 캐로티드 아트리를 지나가고 초음파 빔은 이 블러드 플로우 혈관의 직각으로 들어와서 동맥 그 내막 중막의 두께를 측정한다. 측정하는 장소는 캐로티드 벌브에서는 측정하지 말고 바이퍼케이션에서도 측정하지 말고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의 디스탈 엔드 2cm 내부에서 측정한다. 그 다음에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특히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를 최대한 스캐닝을 하고 픽 시스톨릭 빌라시티를 인터널 캐로티드, 익스터널 캐로티드에서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벌테브라 아트리를 측정한다는 것이 경동맥 초음파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요점은 요 한 슬라이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셔서 강의 슬라이드 리뷰하실 기회가 있으면 첫 장만 보시면 다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그만큼 다른 초음파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우리가 스탠다드한 메소드로 다 워크업 스터디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 경동맥 초음파 하시면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 따라가지고 롱기튜디널 스캔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시게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바이퍼케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흐리죠 사진이. 실제 리얼 필드에서 제가 잡아보면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가 바이퍼케이션 되는 부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화면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는 잡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바이퍼케이션 내지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만 트레이싱을 하는 그 상위 부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영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트레이싱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좀 아프다 그럴 때까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스캐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를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픽 시스톨릭 빌러시티를 인터널, 익스터널 따로 재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왜 재야 되노? 여기 스테노시스 없는 거 확인했는데 만약 스테노시스가 있다면 반드시 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스캐닝을 할 수 없는 지역 더 디스탈에 obstruc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obstruction이 있다면 플로우가 속도가 올라가겠죠. 만약에 니어 토탈 오클루전 더 디스탈이 있다면 속도도 현격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픽 시스톨릭 빌러시티를 측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스테노시스 정도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픽 시스톨릭 빌러시티를 측정을 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 뒤쪽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로티드 아트리를 보셨으면 반드시 벌테브랄 아트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벌테브랄 아트리는 서비컬 벌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안쪽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MRI 사진을 보시면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통과하게 되는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사이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직접 본이 있는 데는 초음파가 통과를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캐로티드 아트리를 관찰하고 라테럴 틸팅을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굽히시면 기울이시면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의한 음영 사이사이로 이렇게 벌테브랄 베인, 벌테브랄 아트리를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칼라로 벌테브랄 아트리가 레드 칼라를 나타내는지 즉 프로브 쪽으로 오고 있는 플로우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오늘 하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검사 방법이
경동맥이고 지금 클리니컬 데이터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스테믹 아트리의 동맥경화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마커입니다. 코로너리 아트리가 가장 먼저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오지만 코로너리 아트리를 직접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로티드 아트리를 통해서 전신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마커들, 인베이시브 마커들 검사 방법들하고 비교해도 아주 잘 일치하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뭘 측정을 해야 되나, 그 검사 방법에서 뭘 측정해야 되느냐,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IMT를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혹시 플레이크가 있는지 봐야 되고, 또 더 진행한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AHA에서 스테이징을 해놔놨습니다. 이 스테이징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검사 방법,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외래 있으면 어지럽다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분들, 결국은 타겟 베슬, 타겟 오르간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타겟이 혈관이기 때문에 무지 많은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예, 7.5 메가헤르츠 이상의 리니어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쓰게 되고, 베개는 사용하지 않고 넥을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아트리 스트럭처는 라이트하고 레프트가 조금 다르죠. 라이트는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에서 커먼 캐로티드가 아트리가 나오고, 레프트는 에오르타에서 직접 나옵니다. 서클라비안 아트리에서 벌테브랄 아트리가 나오게 되고, 혹시 요 아나토미 기본만 지금은 익혀주시고, 예, 어느 부위에 제일 잘 오노, 예, 캐로티드 바이플케이션 되면서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많이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SCM 머슬을 기준으로 안티리얼, 라테럴, 포스티리얼 어프로치가 있는데, 라테럴 어프로치를 쓰면 SCM 머슬을 윈도로 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직접 사진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여기 최대한 프락시멀부터, 캐로티드 아트리 프락시멀부터, 그러니까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에서 나올 때부터 관찰한다. 아래쪽에서부터 관찰해서 최대한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잘 명심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디스털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 올라오고, 벌브 올라가다가 점점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가 좁아지다가 벌브에 오면 갑자기 넓어지게 되고, 인터널 앤 익스터널이 나타나는데, 자, 어느 쪽이 인터널이겠습니까? 둘 중에 예, 더 큰 쪽이 인터널입니다. 안테로 메디알, 미디알 사이드에 있는 이쪽이 메디알, 저 안쪽에 안테로 메디알에 있는 것이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고, 브랜치가 없고,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는 다이아미터도 굵고 포스테로 라테럴에 위치합니다. 롱기튜디널 스캔 시행을 해서 보시고, 최대한 인터널 디스탈까지 캐로티드 아트리까지 충분히 봐주셔야 됩니다. 다 보셨으면 라테럴 틸팅을 시키셔가지고 벌테브랄 아트리를 보시고, 벌테브랄 아트리 플로우가 레드 컬러가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반대쪽에 obstruction이 있다 그러면 그 플로우 방향이 정상과 반대쪽으로 가는 서클라비안 스틸 신드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벌테브랄 아트리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 예,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 기시부에 이렇게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는 한 부위에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와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가 더 붉고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거고, 포스테로 라테랄에 위치하게 되고, 조금 이따 픽 보시겠습니다.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라 그래서 플로우 패턴이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는 스몰 다이아미터하고 안테로 메디알이 위치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픽시스톨릭 빌라스티를 열심히 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널 캐로티드하고 익스터널 구분 안 될 때는 이렇게 픽시스톨릭 빌라스티 패턴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의 픽 시스톨릭이 65다는 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65 정도다. 커먼 캐로티드는 90 정도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는 그 특징이 엔드 다이아스톨릭 빌라스티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익스터널은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는데 20 정도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드 다이아스톨릭 빌라스티가 인터널에서 유지가 되어 줍니다. 브레인 쪽에 퍼퓨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IMT 측정은 요즘은 거의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토매틱으로 해줍니다. 매뉴얼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티마에서부터 요 하이퍼에코이한 미디아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매뉴얼로 잰다 그러면 뭐 3군데 내지 6군데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 1mm 이상, IMT가 1mm 이상 증가가 되면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하이 리스크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기튜디널 스캔을 하실 때, IMT를 재실 때 중요한 거 명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파월 반대쪽 월에서 잽니다. 또 아까 벌브에서는 안 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니어월에서 재지는 않지만 니어월 이미지가 최대한 잘 나오는 자리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빔이 혈관의 직각으로 통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어월도 잘 보시면서 파월이 잘 보이는 곳에서 IMT를 측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인티마 미디어 thickness가 더 증가하다 보면 플레이크가 발견이 되겠죠. 플레이크라는 거는 주위 그 근처에 인티마 미디어보다 50% 이상 두께 증가가 있거나 전체 IMT가 1.5mm 이상 증가가 되거나 그 포칼하게는 0.5mm 이상 더 증가가 될 때 우리가 플레이크로 정의를 하는데, 플레이크는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림이고요. 플레이크의 빈도는 약 50% 정도 됩니다. 50% 이상 되면 최소가 50%입니다. 이 스터디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고혈압 리스크 팩터가 있다 그러면은 플레이크가 있을 위험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의를 가지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플레이크가 보이면 플레이크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이포에코익한지 헤테로지너스한지 얼서레이션이 있는 건 아닌지 모양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양에 따라서 하이리스크 플레이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아이소에코익한 플레이크들, 또 호모지니어스하고 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띠각이 있는 것들은 스테이블한 플레이크들이 되겠습니다. 언스테이블 플레이크들은 하이포에코익하고 그 다음에 하이포에코익 리전, 즉 리피드 그 컨텐트가 높다는 의미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얼서레이션이 있다든지, 칼라를 대보지 않으면 이렇게 얼서레이션인지 아니면 플레이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이포에코익한 리전들은 상당히 언스테이블하다는 점들을 알아두시고, 플로팅 플레이크가 있다면 또 아주 CVA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위험분으로 보셔야 되겠고, 설사 또 아테로마토스 플레이크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도 그 안쪽에 파이브러스 캡 이 안쪽에도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리피드 리치 리전이 관찰이 되면 이것도 언스테이블한 쪽이다 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파이브러스 캡이 아주 초음파에서 또 얇게 관찰이 된다면 하이리스크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스펙트럴 도플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로티드 스테노시스 측정 방법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왜 스펙트럴 도플러라고 이야기를 하노? 스테노시스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스테노시스가 significant한지 insignificant한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흔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3번 그 스펙트럴 어널리시스입니다. 스펙트럴 도플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직접 초음파가 있으니까 직접 재면 되지 않느냐, 네로잉이 있으면 몇 프로인지 직접 재면 되지 않느냐. 직접 재면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오그램을 쓸 때는 이 방법들이 정확도가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나셋이 있고 ECSD가 있는데 나셋 방법은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는 지역하고 정상인 지역 차이를 이제 구분해서 B를 내 가지고 몇 프로다. ECSD는 여기 아예 여기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는 지역에서 몇 프로다. 그걸 측정을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으면 초기에는 괜찮지만은 어느 정도 진행해 버리면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그 바운더리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에리아 메소드를 해서 직접 스테노시스가 있는 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재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포지티브 리모델링으로 혈관들이 변해버리면 정확한 모양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일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스펙트럴 도플러,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를 도플러를 해서 이 플로 빌러시티를 재서 스테노시스를 예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픽시스톨릭 빌러시티 앤 다이스톨릭 빌러시티가 모두 다 마커로서 사용이 될 수 있고 플로 패턴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하고 인터널 캐로티드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이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다이스톨 때는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는 패턴이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고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는 한 20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됩니다. 자, 픽시스톨릭 빌라시티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노? 스테노시스가 점점 진행이 되면 시스톨릭 빌라시티가 속도가 올라가겠죠. 같은 액체 양이 가야 되는데 좁아진다. 그럼 속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85%, 90%까지 이상 심한 스테노시스가 오면 속도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테노시스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정상 플로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는 90에서 90 정도 되고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는 65 정도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 스테노시스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 픽시스톨릭 빌라시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시스톨릭 빌라시티가 얼마쯤 되면 우리가 인터벤션이나 그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느냐 이 기준을 잡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의 그 픽시스톨릭 빌라시티는 6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30 이상 되면 픽시스톨릭 빌라시티가 230을 초과하게 되면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을 외우시고 50% 이하의 스테노시스는 125 cm/s 미만이다. 이 속도를 외워두시면 230 이상 되면 우리가 인터벤션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25에서 230 정도 되면 50에서 69 마드리드 스테노시스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마커가 되겠고 프라이머리 파라미터라고 해서 직접 그 에리어 메소드로 재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제일 사용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예를 보시면 픽시스톨릭 빌라시티가 250이고 직접 측정했는 에리어도 50%가 넘는다. 그러면 아까 기준 수치가 23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 픽시스톨릭 빌라시티가 자 이분은 70% 이상 유의한 스테노시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지컬 컨설트를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230, 125를 한 번 더 외워두시고 내려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픽시스톨릭 빌라시티가 아예 뚝 떨어져서 65가 정상인데 17.7이 나온다. 근데 플레이크를 직접 재보니까 한 50% 이상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니어 토탈 오클루전이 있는 경우에는 픽시스톨릭 빌라시티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픽시스톨릭 빌라시티가 168이죠. 168은 이 케이스에서는 168인데 이런 경우에는 125, 230을 보면 마드리드 스테노시스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에서 69% 이하의 마드리드 스테노시스다. 50% 이상의 플레이크가 있기는 하지만 스테노시스가 있기는 하지만 마드리드일 가능성이 높다.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동맥 초음파 판동문, 예, 대학병원에서도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을 측정을 하신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하는 스터디 결과 폼을 그대로 내실 수 있겠습니다. 숙달이 되시면 제 생각에 한 10분 정도 하면 이 폼들을 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칼라 도플러는 칼라를 충분히 사용해서 해야지 아이소 혈관하고 루멘하고 거의 등에코에 플레이크를 발견해낼 때는 칼라 도플러를 하면서 그 플레이크를 찾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럴 도플러 할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플로어하고 그 도플러 앵글이 6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크가 발견됐었을 때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노? 뭐 다 아시고 계시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스타틴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스타틴을 쓸 때 제가 여기 하이도스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플레이크를 줄이는데 뭐 아토바스타틴 10ml 이런 거 가지고는 별 도움 안 됩니다. 플레이크를 줄이는 내지는 플레이크 양을 진행 안 시켰느냐는 아토바스타틴은 스터디가 80mg을 썼고 크레스토는 40mg을 써가지고 팔로우업은 언제 했느냐 2년 반, 3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6개월 후에 팔로우하자 그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반,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혈관 봐야 될 것 같고 스타틴을 쓰는 하이도스로 쓰는 경우에 이렇게 많은 리덕션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0% 이상의 그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서지컬 인터벤션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런 그 책들하고 그 김일봉 교실 제가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여러 선생님들 슬라이드를 참조로 해서 교육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10분 후에 실습을 원래는 요번에는 총괄기가 메디슨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메디슨 기획 하나가 우리 선생님 신쌤 혼자 이 기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